1592년 왜군이 순식간에 조선 팔도를 짓밟았다. 국가가 절망에 빠졌을 때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봉기한 것이 바로 의병이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병이 일어났었던 저항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 그 뜨거웠던 기록들은 곳곳에 흩어진 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번 경남 의병 전수조사 및 기록화 사업은 이 땅을 지켜낸 선조들의 뜨거웠던 삶과 그 발자취를 세밀하게 살피고 모아서 경남 의병의 위대한 역사를 온전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1592년 4월) 왜군의 주력 부대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은 남해안의 요충지 김해였다. 이곳은 일본으로부터 보급을 받는 수로이자 전라도로 향하는 서부 경남의 관문으로 김해의 함락은 곧 경남 전역의 위기를 의미했기에 이곳의 저항은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김해 지역에서 이게 의병의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기록적으로 보나 제일 먼저 이쪽으로 들어온 제3부대, 일본 3부대의 진로가 김해이지 않습니까? 김해가 무너지면 그 다음 창원, 어령, 저는 저쪽에 전라도 쪽 방향으로 서부 경남 및 전라도 방향으로 진군할 수 있는 요충지가 여기고요. 또 일본으로부터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다와 그러니까 선박으로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이 김해거든요. 예부터 석전 전통이 강했던 김해의 민초들은 칼 대신 돌을 들어 왜군에 맞섰다. 비록 성은 함락되었으나 이들이 온몸으로 버텨내며 벌어준 시간은 낙동강 물길을 따라 내륙의 의병들이 관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인 김해 읍성은 세월의 풍파 속에 그 형태를 잃어가고 있다. 예, 이거는 현재 김해 북문이기도 하고 정식적인 이름은 김해 읍성 중에서 공진문이라 합니다. 2008년 3월에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김해의 읍성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있고요. 복원한 요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서문, 동문, 남문은 다 표지석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원된 북문이 외없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한때 민초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김해 읍성의 위용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서문과 동문, 남문은 차가운 표지석만으로 그 위치를 짐작할 뿐이며 어떤 곳은 도시와의 물결 속에 그 표지석조차 세우기 힘들 만큼 흔적이 지워져 가고 있다. 잊혀진 성곽의 뿌리를 찾는 작업은 단순히 돌덩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땅속에 깊이 묻힌 채 사라져가는 무명 의병들의 투혼을 기록으로 불러내어 역사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는 소중한 첫걸음일 것이다. 김해에서 시작된 긴장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물줄기를 파고 의령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수로 보급을 노리는 왜군에게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지였다. 각자오라는 분이 4월 24일 날 의병 걸기를 합니다. 11일 만에 의병을 봉기한 겁니다, 사실은. 뭐 연전연패를 하죠. 하여튼 뭐 왜군한테 연전연패를 하는데 최초로 하여튼 임진왜란때 민군이든지 강군이든지 최초로 승리한 전투가 기강전투입니다. 음력으로 5월 4일, 5월 6일 일어납니다. 이 기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역이 기강입니다. 어령하고 창녕하고 함안하고 이렇게 3개 군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일본군들이 이 보급을 수로로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로를 차단한 게 5월 4일, 5월 6일 전투였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난강을 타고
내륙으로 쑥 올라가면은 진주를 통해서 가면은 호남 평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수로였습니다. 이게 육지에서는 각자고 맞고 바다에서는 이수신이 막았기 때문에 곡창지대도 호남이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기강의 물길을 막아낸 승리는 인근 합천과 산청의 의병들이 조직화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었다. 의령의 승전보는 낙동강 상류 합천으로 이어졌다. 합천은 영남 우도 의병의 최대 집결지이자 전라도로 향하는 육로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대한 벽이었다. 내암 정인홍 선생은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로 기준을 해가지고 갱문을 보냈는데 갱문을 보낸 10일 만에 6천만이 크는 이병장이 모였어. 그래서 그 이병장을 자기 부엄정에다가 모아가지고 균해가지고 제일 1차 전투에 무게 전투에다가 참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게 전투에서 제일 1차에 대성공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것이 기회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마진전투, 의령전투, 정암전투 전부 다 여기에서 전적지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낙동강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라도로 올라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못 올라게끔 막은 것이 여기가 낙동강 지역이고 우리나라 이병이 전국적으로 23,000인데 그 중에서 영남 우병이 우도에 10,000명에 10,000명 중에도 합천 이병이 6,000명이라 하면은 어느 지역이라서라도 좀 달리 봐줘야 될 거다 이냐 그런 그 생각이 들고 합천에서 시작된 거센 저항의 기세는 인근 산청으로 이어졌다. 산청은 지리적으로 북쪽의 함양 거창과 남쪽의 진주를 잇는 중심 가교였으며 서부 경남 방어의 핵심 보루인 진주성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당시 서부 경남의 방어 중심 거점은 진주성이었습니다. 우리 산청은 진주에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화약을 굽는다든지 총을 제조한다든지 화살을 준비하고 식량을 조달했으며 의병을 진주성에 파견하여 제1차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산청 의병들은 단순히 자기 고을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외적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끊임없이 출정하며 서부 경남의 방어선을 지켜냈다. 특히 그들의 구국 의지는 지역의 사찰과 어우러져 거대한 무기 생산 기지를 만들어냈다. 여기 이 석재들은 옛날 지곡사에 있던 여러 유물들입니다. 이 일대가 전부 이 지곡사 영역으로서 절이 대단히 컸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의병들이 모여서 화약을 굽고 총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주, 긴 화살이 있지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주성에 보냈고 그게 진주성 1차 전투에서 크게 소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흩어진 석재와 적막한 저수지만이 남았지만 이곳 지곡사는 진주성 대첩의 승리를 이끈 화양염새 자욱한 의병의 무기고였다. 이름 없는 민초들과 승병들이 이곳에서 밤낮 없이 깎아 만든 화살촉에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다. 산청에서 제작된 화약과 화살, 그리고 합천과 의령에서 올라온 의병들의 투호는 마침내 서부 경남의 방어 거점인 진주성에서 하나로 폭발했다. 이제 처음에 김시민 장군 실 때는 주로 의병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살고 있는 군간민이 3,800명이 앞장서기고, 사실은 의병은 2차 전투에, 1차 전투에
그 외놈들을 다 물리쳤다 하더라. 진주성 가면 안전하다더라. 이래 이제 소문 퍼지니까 막 그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 다 진주성으로 모이는 거지.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7만 명 실록에 뭐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나중에 그 순찰사가 진주성에 와가지고 그 현장을 이제 시찰한다고 오시는데 그 시신이 뭐 산더미처럼 상가같이 쌓여있다. 그럼 이제 표현도 있고 상소문이 있는 걸 봐서는 1차 전투의 승전보를 믿고 진주성으로 모여들었던 7만의 민초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거대한 비극으로 변했다. 실록이 증언하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신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든 전국의 의병들이 감내해야 했던 참혹한 대가이자 숭고한 희생의 기록이다. 주로 남자들 공정만 주로 많이 이제 임진왜란 하면은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여성들의 역할을 무시해서 안 된다. 그 돌을 큰 돌을 깬다든지 뭐 뜨거운 물을 준다든지 또 부상병을 치료한다든지 격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성들이 몫이기 때문에 그래 여성들의 그 공적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이제 공적비 이런 것도 한번 진주성 안에 따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 성벽 위로 뜨거운 물을 나르고 직접 돌을 깨며 스스로 역사의 방패가 된 여성과 민초들. 비록 이름 한 줄 기록되지 못했으나 가족과 강토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사는 거대한 왜군에 맞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진주성에서 흘린 이름 없는 이들의 피와 눈물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이 되었다. 김해의 석전부대부터 이름 없이 쓰러져간 진주성의 여인들까지 400년 전 이 땅은 거대한 저항의 현장이었다. 훼손되고 잊혀져가는 읍성의 잔해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희미해진 옛 자취가 아닌 오늘을 살게 하는 민초들의 치열한 삶이었다. 비록 모든 기록을 채우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확인된 흔적만으로도 가슴은 충분히 뜨거웠다. 되살아난 의로운 정신은 이제 기억의 길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